서울 강남구의 고급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넓은 도로에는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하지만 서쪽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비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김민호는 강남역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사업 파트너와의 점심 미팅을 막 마친 참이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시간은 오후 3시 30분. 평소보다 일찍 끝난 회의 덕분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할 수 있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수진이와 함께 저녁 준비나 도와야겠다. 40대 중반의 민호는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특히 결혼 15년 차에 접어든 아내 수진과의 관계는 여전히 신혼처럼 달콤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을 몰고 청담동 방향으로 향하던 민호는 차창 밖으로 내리기 시작한 봄비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4월의 봄비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런데 한성대 입구역 근처의 한적한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옆 인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누군가 버린 헌코트나 담요인 줄 알았다. 비에 젖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하얀 덩어리가 가로수 아래 웅크리고 있었다. 민호는 속도를 줄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개였다. 그것도 순백색의 아름다운 진돗개였다. 저런. 민호는 차를 완전히 세웠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벌벌 떨고 있는 진돗개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다. 주변을 둘러봐도 주인다운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목걸이도 인식표도 없었다. 그저 홀로 비를 맞으며 작게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진돗개는 민호의 차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희망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동시에 간절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렸다.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강한 끌림을 느낀 적은 거의 없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민호는 천천히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진돗개는 민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냄새 맡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순간 민호는 확신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진돗개의 털은 비에 젖어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본래는 눈처럼 하얀 아름다운 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체구는 중간 정도였지만 진돗개 특유의 당당한 자세와 영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집에 가자. 따뜻한 곳으로. 민호는 뒷좌석 문을 열었다. 진돗개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차 안으로 들어왔다. 마치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아는 듯했다. 민호는 트렁크에 있던 운동복과 타월을 꺼내 젖은 몸을 감싸주었다. 진돗개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수진이가 뭐라고 할까? 민호는 집으로 향하면서 생각했다.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다. 아내 수진은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청담동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김씨 부부의 집은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단독주택이었다. 넓은 정원과 작은 수영장, 그리고 정성스럽게 가꾼 꽃밭이 있는 이 집은 수진의 손길이 곳곳에 묻어 있었다. 여보, 일찍 왔네요. 현관문을 열자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37세의 수진은 여전히 20대처럼 아름다웠고 특히 요리할 때의 진지한 표정은 민호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 중 하나였다. 수진아, 잠깐 나와봐. 민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수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으로 나왔다. 그리고 민호 품에 안긴 진돗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
이게 뭐예요? 하지만 그 놀람은 금세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다. 수진의 첫 반응은 놀람이 아니라 걱정이었다. 길에서 발견했어.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아이고, 이렇게 젖어서 감기 걸리겠어요. 수진은 주저하지 않고 큰 수건을 가져와 진돗개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손길은 놀랍도록 자연스러웠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평생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진돗개는 수진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처음으로 완전히 긴장을 풀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수진에게서는 어머니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다. 목욕부터 시켜야겠어요. 이 상태로는 정말 아플 거예요. 수진은 정성스럽게 욕실을 준비했다. 따뜻한 물을 받고 부드러운 산풀을 준비하고 큰 수건까지 미리 데워두었다. 진돗개를 욕조에 넣자 처음에는 약간 긴장하는 듯했지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이었다. 정말 예쁘네요. 털이 이렇게 하얗다니. 비와 진흙으로 더러워진 털을 깨끗하게 씻어내자 눈처럼 하얀 아름다운 털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진돗개의 특징을 모두 갖춘 아름다운 개였다. 순혈 진돗개 같아요. 어떻게 길에 버려졌을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개가 애 길에 버려졌을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목욕을 마친 진돗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털이 완전히 마르자 솜털처럼 부드럽고 하얀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꼬리는 진돗개 특유의 동그란 모양으로 등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다. 이름을 뭐라고 하지? 민호가 물어보자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비바람 속에서 만났으니까. 바람이는 어때요? 바람이? 네, 바람이요. 우리에게 좋은 바람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진돗개는 자신의 새 이름을 들으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마치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그날 밤 바람이는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 부드러운 담요와 따뜻한 실내,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 얼마나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인지 모를 일이었다. 민호와 수지는 침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바람이 키워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미 우리 가족인걸. 정말 신기해요. 마치 바람이가 우리를 찾아온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이 만남은 운명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바람이는 일찍 눈을 떴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에 마음이 편했다. 수진이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를 들으며 바람이는 조용히 거실에서 일어났다. 진돗개 특유의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주방으로 향했다. 바람아, 벌써 일어났구나. 수진은 바람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바람이는 수진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구걸하는 눈빛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고 싶다는 표현이었다. 배고프지? 잠깐만, 뭘 먹어야 할까? 수지는 냉장고를 뒤져 닭가슴살을 찾아냈다. 바람이를 위한 첫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여보, 일어났어요. 민호가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오자 바람이는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다.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바람이가 벌써 적응했네. 네,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밤새 한 번도 짖지 않았어요. 실제로 바람이는 첫날 밤부터 완벽한 실내 예절을 보여주었다. 마치 평생 이런 환경에서 살아온 것처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회사에 출근 준비를 했다. 바람이는 민호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 바람아, 아빠 회사 가시는 거야. 엄마랑 집에서 잘 있어. 현관에서 민호가 인사하자 바람이는 정중하게 앉아서 그를 배웅했다. 마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민호가 나간 후 수진과 바람이는 집안을 함께 둘러보았다. 수진은 바람이에게 집안의 각 공간을 소개해 주었다.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는 주방이야. 그리고 이쪽은 정원이고. 바람이는 수진의 설명을 주에 깊게 듣는 것 같았다. 진돗개는 원래 매우 영리한 품종이지만 바람이는 특히 이해력이 뛰어났다. 정원에 나가자 바람이는 처음으로 활기를 보였다. 넓은 잔디밭과 아름다운 꽃밭, 그리고 작은 수영장까지. 이 모든 것이 바람이에게는 천국 같았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바람아. 이제 내 집이기도 하고. 수진의 말에 바람이는 짧게 컹 하고 대답했다. 처음으로 내는 소리였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바람이는 완전히 김씨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민호가 출근할 때면 현관까지 배웅하고 퇴근할 때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하지만 바람이가 가장 애착을 보이는 사람은 단연 수진이었다. 수진이 요리할 때면 부엌 한쪽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청소할 때면 뒤를 따라다녔다. 정원에서 꽃을 가꿀 때도 거실에서 책을 읽을 때도 항상 곁에 있었다. 여보, 바람이가 완전히 당신만 따라다니네요. 민호가 조금 질투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수진이 웃으며 바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람이는 제가 자기를 처음 돌봐준 걸 기억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런 거에 정말 민감하거든요. 실제로 바람이는 수진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수진이 외출할 때면 현관에서 기다리고 밤에는 침실문 앞에서 잠들곤 했다. 마치 그녀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감기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을 때였다. 바람이는 하루 종일 침실을 떠나지 않고 수진 곁을 지켰다. 바람아,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수진이 말해도 바람이는 꿈쩍하지 않았다. 저녁도 거르고 수진 곁을 지켰다. 정말 신기해요. 마치 간병견 같아요. 민호도 바람이의 모습에 감동받았다. 이런 깊은 애정과 충성심을 보여주는 동물을 본 적이 없었다. 진돗개 특유의 충성심과 영리함을 보여주는 바람이를 보며 민호와 수진은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깨달았다. 한 달이 지나자 바람이는 완전히 이 집의 주인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을 한 바퀴 순찰하고 우편 배달부가 오면 알려주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바람이가 진짜 우리 집 경비견이 된 것 같아요. 수진의 말대로 바람이는 집을 지키는 일에 매우 충실했다. 하지만 결코 과도하게 짖거나 공격적이지 않았다. 진돗개 특유의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다. 서울의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김씨 집의 작은 수영장 덕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다. 수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수영을 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결혼 전부터 이어온 루틴이었고 15년간 거의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다. 바람아, 오늘도 엄마 수영하는 거 지켜볼 거야. 바람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했다. 수진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면 바람이는 어김없이 수영장 옆 그늘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수영장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성인이 10m 정도 왕복 수영을 할 수 있는 크기였다. 수진은 보통 30분 정도 천천히 수영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바람이는 수진이 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보는 파수견 같았다.
바람이가 정말 든든한 보디가드 같아요. 수진은 물속에서 바람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바람이는 수진이 수영하는 30분 동안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꼼짝하지 않고 수진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가끔 수진이 물속에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면 바람이도 꼬리를 살짝 흔들어 대답했다. 그들만의 소통 방식이었다. 수영을 마치고 수진이 물에서 나오면 바람이는 즉시 달려와 수건을 물어다 주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터득한 행동이었다. 고마워, 바람아. 정말 똑똑하구나. 수진의 칭찬에 바람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런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이 계속될 줄만 알았다. 바람이가 이 가족에게 가져다 준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여름 내내 이런 평온한 루틴이 계속되었다. 민호는 회사에서 바람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었고 수진은 이웃들에게 바람이의 똑똑함을 자랑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들은 바람이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다. 그날은 8월의 무더운 오후였다.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지만 김씨 집은 에어컨과 수영장 덕분에 시원했다. 민호는 중요한 해외 거래처와의 화상회의 때문에 회사에 남아 있었고 수진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운 날씨 때문에 오후에 수영을 하기로 했다. 바람아, 너무 더워서 오후에도 수영해야겠어. 바람이는 수진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김없이 수영장 옆 그늘진 자리로 이동했다. 수진은 평소보다 조금 늦은 오후 4시경에 수영을 시작했다. 물은 따뜻했지만 여전히 상쾌했다. 첫 번째 왕복을 마치고 수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두 번째 왕복도 순조롭게 마쳤다. 바람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세 번째 왕복을 시작할 때까지도 모든 것이 평상시와 같았다. 하지만 수영장 중앙 지점에 도달했을 때 갑작스럽게 수진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 처음에는 약간의 어지러움이었다. 조금 피곤한가 하고 생각했지만 곧 증상이 심해졌다.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이상하다. 수진은 수영장 가장자리로 향하려고 했지만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마치 전신의 근육이 한순간에 마비되는 것 같았다. 아!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수진의 몸이 물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의식도 점점 흐려졌다. 바람이는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다. 평소와 다른 수진의 움직임,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라진 물소리.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바람이는 벌떡 일어나 수영장 가장자리로 달려갔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수진이 물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물속에서 가라앉고 있는 수진을 본 바람이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진돗개는 원래 물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품종이었다. 특히 깊은 물은 본능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바람이에게는 그런 본능적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 수진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 자신을 구해준 사람,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바람이는 주저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개의치 않았다. 평생 이렇게 깊은 물에 들어가 본 적은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헤엄쳐 수진에게 다가갔다. 진돗개는 수영을 잘하는 품종은 아니었지만 바람이는 본능적으로 물속에서의 움직임을 터득했다. 수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물을 머금은 옷과 의식을 잃은 상태의 몸무게는 바람이의 작은 체구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바람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진의 수영복근을 조심스럽게 입에 물고 수영장 가장자리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바람이의 작은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물을 삼키기도 하고 숨이 차기도 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나를 구해준 사람이야.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준 사람이야. 바람이는 마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더욱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진돗개 특유의 끈기와 충성심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수영장 가장자리에 가까워졌다. 바람이의 작은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배는 산소를 갈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바람이는 수진을 수영장의 얕은 쪽으로 끌어왔다. 수진의 얼굴이 물 위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바람이는 더 이상 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었다. 바람이는 있는 힘을 다해 짖기 시작했다. 평생 이렇게 크게 짖어본 적이 없었다. 목이 쉴 정도로, 폐가 터질 것 같을 정도로 울부짖었다. 멍멍, 멍멍멍, 앙앙앙. 평소에는 조용하고 품격 있던 바람이의 절박한 짖음소리가 청담동의 고급 주택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웃집에서 정원 가꾸기를 하던 박순자, 아주머니가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다. 김씨 집 바람이는 평소에 거의 짖지 않는 개였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격렬하게 짖는 것일까? 뭔가 이상한데. 박 아주머니는 호미를 내려놓고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수영장에서 물에 젖은 채로 필사적으로 짖고 있는 바람이, 그리고 수영장 가장자리에 의식을 잃고 떠있는 수진의 모습.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박 아주머니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담장을 넘어 김씨 집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민첩성을 보였다. 수진 씨, 수진 씨. 박 아주머니는 수영장으로 달려가 바람이와 함께 수진을 완전히 물 밖으로 끌어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맥박도 매우 약했다. 119. 119를 불러야 해. 박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119죠? 청담동 김씨 집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신고를 마친 박 아주머니는 바람이를 보며 감탄했다. 바람이는 여전히 수진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정말 대단한 개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7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수진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심정지 증상인 것 같아요. CPR을 시행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시작되었다. 바람이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치 수진의 운명을 함께 걱정하는 것처럼. 걔가 구조했다고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박 아주머니의 설명을 듣고 놀라워했다. 네,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저 개가 사람을 물에서 끌어낸 거라고요. 구급대원들도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다. 개가 사람을 물에서 구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이다. 박 아주머니는 급히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는 회의 중이었지만 긴급 상황이라는 말에 즉시 전화를 받았다. 민호 씨, 큰일 났어요.
수진 씨가 수영장에서 급성 심정지였습니다. 물에 빠진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응급실 의사의 말에 민호는 온몸이 떨렸다.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그의 옆에는 바람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병원 규정상 동물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잠시 허용되었다. 개가 구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네, 목격자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개가 사람을 물에서 구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특히 진돗개는 원래 물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품종인데, 의사도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다. 의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사례였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뇌사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출라. 만약 바람이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바람이는 민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평소의 활발한 모습과는 달리 매우 침울해 보였다. 마치 자신이 충분히 빨리 구조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것 같았다. 바람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민호가 바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바람이는 조용히 그의 손을 핥았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박 아주머니도 왔고 다른 이웃들도 수진의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다. 정말 바람이가 구한 거예요. 네, 제가 직접 왔어요. 그 작은 몸으로 어떻게 그 무거운 사람을 끌어낸 건지. 사람들은 바람이를 보며 감탄했다. 하지만 바람이는 그런 관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수진의 상태만 걱정하고 있었다. 밤이 되어도 바람이는 한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민호가 어떻게 달래도 꿈쩍하지 않았다. 마치 수진이 깨어날 때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 같았다. 바람아, 집에 가서 쉬자. 수진이는 의사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실 거야. 하지만 바람이는 고개를 흔들듯이 몸을 움직였다. 절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의미였다. 간호사들도 바람이의 모습에 감동받았다. 정말 충성스러운 개네요. 이런 개는 처음 봐요. 진돗개가 원래 충성심이 강하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정말 특별해요. 그날 밤 민호는 병원 의자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바람이는 여전히 깨어 있으면서 중환자실 문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틀 후인 오전 9시경 기적이 일어났다. 수진이 의식을 되찾은 것이다. 약한 신음소리와 함께 수진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 민호의 눈물 어린 얼굴이었다. 여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의사 선생님. 민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간호사를 불렀다. 곧 의료진이 몰려들어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의 말에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다. 바람이가 당신을 구했어. 바람이가. 수진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다. 민호는 천천히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바람이가 어떻게 물에 뛰어들었는지, 어떻게 그녀를 구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정말, 바람이가. 수진의 목소리에는 감동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그 작은 개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바람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병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계속 당신을 보고 싶어 해서. 바람이를 보고 싶어요. 의사와 상의한 결과 특별히 바람이의 병실 출입이 허용되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바람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바풍이를 본 바람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평소보다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마치 수진이 다시 아플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바람아, 고마워. 수진이 손을 뻗자 바람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 손에 코를 비볐다. 그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의사도 바람이를 보며 감탄했다. 바람이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간호사들도 바람이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이런 사례는 의학계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바람이는 여전히 수진 곁을 지키고 있었다. 여보, 바람이가 정말 우리 천사예요. 수진의 말에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바람이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일주일 후 수진은 건강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다. 아마도 빨리 집에 가서 바람이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회복에 도움이 된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람이는 수진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다시는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 같았다. 바람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진의 말대로 바람이는 예전보다 더욱 보호적이 되었다. 수진이 수영장 근처에만 가도 바짝 긴장하며 따라붙었다. 미안해, 바람아. 무서웠지? 수진이 바풍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바풍이는 수진의 손을 조용히 핥았다. 그날 밤 가족 3명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호와 수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바람이는 그들 사이에 누워 있었다. 정말 신기해요. 수진이 바람이의 털을 만지며 말했다. 뭐가? 우리가 바람이를 구했는데 바람이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마치 빚을 갚는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풍이에게는 우리가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거지. 바람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는 듯 꼬리를 살랑거렸다. 그날 이후로 김씨 가족의 일상은 전과는 조금 달라졌다.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작은 일상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수지는 더 이상 혼자서 수영하지 않았다. 반드시 민호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만 수영했다. 바람이도 그런 수진의 변화를 눈치채고 조금씩 안심하는 것 같았다. 바람이의 영웅적인 행동은 곧 청담동 전체에 알려졌다. 산책을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바람이를 보고 감탄했다. 저게 그 개구나. 정말 대단해. 진돗개가 원래 충성심이 강하다더니 진짜 많네. 어떻게 그 작은 몸으로 사람을 구했을까? 하지만 민호와 수지는 바람이를 영웅으로 대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저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대했다. 바풍이한테는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수진의 말에 민호도 동의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바람이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다. 기자는 바람이의 구조 과정을 자세히 듣고 감동받았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너무 과장되게 쓰지 말아주세요. 바람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기자는 웃었다. 걔도 부담스러워하나요? 우리 바람이는 조금 특별해요.
실제로 바람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진돗개 특유의 품격과 신중함 때문인지 과도한 관심보다는 조용한 일상을 선호했다. 며칠 후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김씨 가족은 바람이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과도한 취재는 정중히 거절했다. 바람이는 영웅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에요. 수진의 말에는 바람이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가을이 되었다. 집 앞 정원의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수진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수영할 때는 바람이가 바짝 긴장하며 지켜봤다. 괜찮아, 바람아. 이제는 조심할게. 수진이 말해도 바람이는 한시도 방심하지 않았다. 진돗개 특유의 책임감이었다. 민호는 이런 바람이를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동물의 사랑이 때로는 사람의 사랑보다 더 순수하고 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보, 바람이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어느 저녁, 수진이 말했다. 뭘? 진정한 헌신이 뭔지, 그리고 가족의 의미가 뭔지. 민호도 동감했다. 바람이는 그들에게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의 의미였다. 진정한 가족이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바람이는 더욱 차분해졌다. 어느새 김씨 집에 온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벌써 1년이네. 정말 빨라요. 바람이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어요. 그들의 삶은 바람이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더 따뜻해졌고 더 의미 있어졌다. 어느 저녁 가족 3명은 거실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 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년 전 이맘때였지? 민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바람이를 처음 만난 날 말이에요. 그때도 비가 내렸어. 수지는 바람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신기해요. 그때 여보가 그냥 지나쳤다면. 생각하기도 싫어. 민호는 바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람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바람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민호와 수지는 침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바람이 덕분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뭘?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그리고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맞아. 그날 바람이를 그냥 지나쳤다면 우리는 이런 소중한 가족을 얻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저도. 수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났어. 바람이가 지켜줄 거야. 실제로 바풍이는 그날 이후로 수진을 한시도 혼자 두지 않았다. 마치 다시는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처럼. 시간이 흘러 겨울이 깊어졌다. 바람이를 구조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바풍이는 완전히 김씨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여보, 바풍이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는 게 어때? 책이요. 바풍이처럼 버려진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비바람 속의 만남이라는 제목은 어때요? 완벽해. 그들은 바람이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 구조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다. 작은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책 수익금은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면 어떨까요? 수진의 제안에 민호도 즉시 동의했다. 바풍이도 좋아할 거야.
마치 자신들의 대화를 이해하는 것처럼 바람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며칠 후 그들은 실제로 동물보호단체를 방문했다. 바람이처럼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다. 이 아이들 모두가 바람이처럼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지는 보호소의 개들을 보며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그날부터 김씨 가족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바람이도 함께했다. 바풍이가 있으면 다른 개들이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았다. 드디어 바풍이를 구조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 왔다. 그날도 1년 전과 똑같이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호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날을 떠올렸다. 만약 그날 차를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서 바풍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다. 1년 전보다 조금 더 듬직해진 모습이었다. 여보, 왔어요. 거실에서는 수진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풍이를 위한 특별한 케이크도 있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 네, 바풍이 기념일이에요. 수지는 바풍이를 불러 무릎에 앉혔다. 바풍아, 우리 만난 지 벌써 1년이야. 바풍이는 수진의 얼굴을 핥으며 애정 표현을 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바풍이를 위한 특별한 음식과 케이크, 그리고 새로운 장난감까지 준비했다. 바풍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민호의 말에 바풍이는 짧게 컹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저를 구해줘서도 고마워. 수진의 말에 바풍이는 더욱 꼬리를 흔들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바풍이의 1년을 정리해 보았다.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어떤 순간들이 특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듬해 봄, 김씨 가족의 책 비바람 속에 만남이 출간되었다. 바풍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도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어졌어요. 독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특히 바풍이가 수진을 구조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책의 성공으로 얻은 수익금은 모두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되었다. 그 돈으로 더 많은 유기동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바람이 덕분에 많은 동물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어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의 말에 김씨 부부는 뿌듯함을 느꼈다. 바람이도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동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보호소를 방문할 때마다 다른 개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책 출간 이후 김씨 가족에게는 전국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동물사랑 단체들, 학교들, 그리고 다양한 모임에서 바람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이것이 더 많은 유기동물들을 돕는 일이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여러분, 바람이는 특별한 개가 아니에요. 수지는 강연에서 항상 이렇게 시작했다. 바람이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평범한 개였어요. 하지만 사랑을 받자 그 사랑을 돌려주었죠. 모든 동물이 그래요. 청중들은 바람이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바람이가 직접 강연장에 나타나면 더욱 큰 감동을 주었다. 바람이는 강연 중에도 차분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 똑똑한 개네요. 진돗개가 원래 이렇게 차분한가요? 사람들의 질문에 민호가 답했다. 바람이는 조금 특별해요. 하지만 모든 개들이 사랑받으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한 중년 남성이 바람이를 보고 깜짝 놀라며 다가왔다. 혹시 이 개가 하얀 진돗개인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1년 반 전에 실종된 개는 아닌가요? 김씨 부부는 당황했다. 설마 바람이의 원래 주인이 나타난 것일까? 제가 기르던 누니와 너무 닮았어요. 1년 반 전에 실종되었거든요. 남성은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여주었다. 정말로 바람이와 똑같이 생긴 진돗개였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워낙 비슷하게 생긴 진돗개들이 많거든요. 김씨 부부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만약 정말 바람이의 원래 주인이라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들은 동물병원에 가서 바람이의 마이크로칩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바람이에게는 마이크로칩이 없었다. 그리고 그 남성의 눈이는 마이크로칩이 있었다고 했다. 다른 개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남성은 실망스러워했지만 바람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받았다.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네요. 행복하게 사세요. 이 일을 통해 김씨 가족은 바람이가 정말로 그들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김씨 가족에게 새로운 소식이 있었다. 수진이 임신한 것이다. 여보, 정말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40대 후반의 늦은 임신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꿈이었다. 바람이가 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민호도 동의했다. 바람이가 온 이후로 그들의 삶에는 좋은 일들만 계속 일어났다. 바람이도 수진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다.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수진을 대했고 배 부분을 특별히 주의 깊게 지켰다. 바람이가 뱃속 아기를 아는 것 같아요. 실제로 동물들은 임신을 매우 민감하게 감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바람이 역시 그랬다. 임신 기간 동안 바람이는 수진의 최고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도, 몸이 무거워져 움직이기 힘들 때도 항상 곁에 있어 주었다. 바람이가 없었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수진은 진심으로 바람이에게 감사했다.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이름은 준호라고 지었다. 바람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관찰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가족에 새로 합류한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바람아, 이제 내 동생이야. 수진이 바람이에게 아기를 보여주자 바람이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아기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날부터 바람이는 준호의 수호천사가 되었다. 아기가 울면 달려와서 알려주고 아기가 잠들면 옆에서 조용히 지켰다. 정말 신기해요. 바람이가 준호를 진짜 동생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호도 바람이의 모습에 감동받았다. 진돗개의 강한 가족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준호가 자라면서 바람이와의 우정도 깊어졌다. 준호의 첫 웃음도, 첫 발걸음도 바람이가 함께했다. 바람아 고마워. 준호가 처음으로 한 말 중 하나도 바람이의 이름이었다. 5년이 더 지났다. 바람이를 구조한 지 총 8년이 되었다. 바람이는 이제 중년의 개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했다. 준호는 7살이 되었고 바람이와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함께 놀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잠들었다. 엄마, 바람이는 언제까지 우리랑 함께 있을 거예요?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수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바람이는 우리 가족이니까 오래오래 함께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바람이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람이와의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더 많은 사랑을 표현했다. 바람이 역시 가족들의 마음을 아는 듯했다. 예전보다 더욱 애정 표현을 많이 했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어느 날 김씨 가족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그들의 책과 활동으로 인해 정부에서 동물보호 유공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다. 정말요? 저희가요? 네, 바람이 씨 가족의 활동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시상식에는 바람이도 함께 참석했다. 바람이는 그날도 품격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 상은 바람이의 것입니다. 수상 소감에서 민호가 말했다. 바람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응답했다. 그날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바람이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10년이 지났다. 바람이는 이제 노년의 개가 되었다.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존재였다. 준호는 이제 12살이 되었고 바람이와의 추억으로 가득했다. 아빠, 바람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줘도 돼요? 물론이지. 바람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야. 준호는 학교에서 바람이의 이야기를 발표했고 친구들도 큰 감동을 받았다. 정말 멋진 개네요. 우리도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바람이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었다. 김씨 가족은 바람이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단순히 한 가족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동물사랑의 씨앗을 뿌린 것이었다. 바람이는 13살이 되었다. 진돗개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상당한 나이였다. 최근에는 자주 피곤해하고 오래 걷지 못했다. 수의사는 바람이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김씨 가족은 바람이의 마지막 시간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다. 바람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게 해주었다. 바람이 역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가족들과 보내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어느 겨울 아침, 바람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그리고 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바람아, 많이 아프니?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바람이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괜찮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그날 저녁, 바람이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거실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마치 모든 것에 만족하며 평안하게 떠나는 것 같았다. 바람이가 떠난 후 김씨 가족은 큰 슬픔에 빠졌다. 하지만 동시에 바람이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에 감사했다. 바람이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장례식에서 수진이 말했다. 사랑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이 무엇인지. 바람이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웃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바람이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받은 사람들까지. 바람이의 정신은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말이었다. 바람이 덕분에 수많은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났거든요. 실제로 바람이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유기동물 입양률이 크게 증가했다. 바람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몇 달 후 김씨 가족은 다시 동물보호소를 방문했다. 바람이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람이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였다. 이 아이는 어떨까요? 보호소 직원이 한 마리 진돗개를 소개해 주었다. 바람이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바람이에게 받은 사랑을 이 아이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요. 수진의 말에 가족들 모두 동의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이름은 희망이가 되었다. 바람이가 남긴 희망의 씨앗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준호는 이제 17살이 되었고 희망이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바람이에게서 배운 사랑과 책임감을 희망이에게 전해주었다. 바람이 형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이제 우리가 희망이에게 사랑을 줄 차례야. 준호의 말에는 바람이의 정신이 살아있었다. 김씨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고 영화로도 제작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이가 심어준 사랑의 씨앗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모든 친절한 행동은 의미가 있다. 이것이 바람이가 남긴 가장 큰 메시지였다. 비바람 속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사랑의 물결로 번져나갔다. 그리고 그 물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선택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든다. 김민호가 그날 차를 세우지 않았다면 수진을 구할 영웅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돌아온다. 바람이의 조용한 충성심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의 순환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